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 교과목을 진행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신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상호작용과 최적의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이 가지는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 최적의 경험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경험 구현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호작용의 정의 및 분류, 그리고 상호작용성의 정의 및 차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간 컴퓨터의 소통의 중요성을 본 수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고, 또한 최적의 경험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 컴퓨터 소통에 활용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분류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작용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 컴퓨터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 1970년대, 80년대 시절에는 기술 개발 수준이 미미한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는 우리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디지털 기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를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이 시장에 나가기만 하면 사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며 매출이 증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기기들, 이러한 기기들을 개발하는 기술력이 현재의 기술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이테크 기술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기술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이러한 제품들이 나갔을 때에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민거리로 떠오르게 된 거죠. 예전 같으면은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제품이 선택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관건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 컴퓨터 소통의 기법들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질 수뿐이 없는 실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면, 현재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계층들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분야에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라든가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컴퓨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 장치나 인터랙션들이 전문가들을 향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이 제공되면 사용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이전의 어린아이들부터 환갑이 지나신 어르신들까지 아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고,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사전 지식들, 컴퓨터와 관련된 사전 지식들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전문가를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나 인터랙션 기법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초보자에 해당하는, 그리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에 집중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용자 계층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통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인간 컴퓨터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전의 디지털 기기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에만 사용하는 특정한 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는 여러분들의 일상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변화된 요소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거의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기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컴퓨터 소통의 방법과 약속, 매개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 컴퓨터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사용자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간 컴퓨터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은 책상 위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컴퓨터라고 하면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이 책상 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등하교 시간에 버스 안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도 컴퓨터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우리가 특정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게 된다면,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는 모바일 환경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로 인하여 특별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현재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 적합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필요성으로 인하여 인간 컴퓨터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은 IoT 환경으로의 변화, 그리고 조금 지난 유행이 조금 지난 단어이긴 하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변화,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변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들이 인간 컴퓨터 소통의 방법의 중요성을 높여주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환경의 변화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인간 컴퓨터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측면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진행할 때 언급을 했듯이 경쟁력의 차별화,
기술적인 경쟁력은 더 이상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정도의 기술 수준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 컴퓨터 소통의 다양성, 적합성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최적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인간 컴퓨터 소통의 중요성을 높여주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의 소통을 구현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이라는 기술 분야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최적의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 이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최적의 소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맨 오른쪽에 보면 디지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제일 좌측편에는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시스템에 전달을 할 것이고,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거기에 상응하는 처리를 한 후 결과를 사용자에게 다시 알려주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려진 디지털 시스템이 게임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게임기에 부착되어져 있는 조이스틱을 활용을 하여 자신의 의사를 디지털 시스템에 전달하게 될 것이고, 조이스틱의 움직임에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조이스틱 이외에 다른 어떤 터치스크린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때 디지털 시스템에 부착되어진 장치, 조이스틱 또는 터치스크린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의 의사가 전달된 후 그 의사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사용자들과 반응하는 과정들, 단계들,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인터랙션이라고 정의를 내려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사용자 내부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인터랙션, 즉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서부터 축적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디지털 시스템에 전달하는 시간은 아주 짧게 지속되어지는 반면에, 그 결과에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반응을 하는 시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긴 시간, 사용자와 시스템이 교감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교감의 시간들이 축적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사용자에게 경험이 축적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디지털 시스템으로부터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인터랙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 중에서 HCI, 인간 컴퓨터의 소통 분야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하는 것은 최적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경험이 어떠한 경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 그 경험을 하고 싶다. 한번 사용해본 디지털 시스템을 우리가 다음에는 별로 사용하기 싫어 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시스템 또다시 사용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용자는 최적의 경험을 하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시스템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몰두하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최적의 경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평상시 또는 일상 내내 사용자가 해당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용자는 최적의 경험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경험을 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사용자가 최적의 경험을 하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적의 경험을 느꼈다, 체험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느낄 수 있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거꾸로 판단을 했을 때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디지털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가 세 가지 사항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용성, 두 번째, 사용성, 그리고 감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였을 때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그 도구가 참 유용하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용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맥가이버 칼 같은 것들이죠.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조그마한 칼에 보면은 칼이라는 부분도 있고 병따개 오프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위도 있고 아주 다양한 도구들이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이즈는 아주 작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작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유용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과업,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유용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용성 측면을 충족시켜 주어야지 최적의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현재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책의 제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책에는 Don't make me think 이라고 영어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나를 뭔가 생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접했을 때에 이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처음으로 딱 보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저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스위치를 어떻게 동작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사용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난이도가 높다거나 그런 형상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을 때에 사용성이 높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 시간이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직관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사용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용성과 더불어서 사용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나가야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은 감성이라는 측면, 이 부분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LG에서 나온 프라다 폰과 삼성에서 나온 알마니 폰이 있었는데 저 폰을 사용해 본 분들은 모두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저 시대에 나왔던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하여 알마니 폰과 프라다 폰이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그나 이런 동작의 오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두 개의 폰들이 고가에 팔려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감성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동차, 아주 귀엽고 예쁜 자동차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봐왔던 자동차의 형상과 비슷한 형상의 자동차예요. 그렇지만 저 자동차의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주게 되면 자동차 내부의 넓이가 좁다라거나 편의 장치들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열악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동차가 왜 잘 팔리고 고가에 팔릴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주게 되면 또한 감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이런 주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충족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용성, 사용성, 감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충족시켜 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최적의 경험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들은 그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적의 경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 특히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 사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기술적인 분야에만 해당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컴퓨터의 소통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공학적인 분야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다학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분야,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분야,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한 분야, 기술과 관련한 분야, 이 네 가지 분야가 모두 다 적절하게 합쳐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 컴퓨터의 소통이라는 궁극적 목적, 최적의 경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공학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컴퓨터의 소통이라는 교과목과는 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 분야가 어디에 해당하건 여러분들은 인간 컴퓨터의 소통이라는 학문에 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본 수업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적의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할 때 상호작용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였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기계와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내릴 때에 사회학적인 분야에서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 하면, 사회적인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것을 상호작용의 기본으로 두는 거죠.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양방향적인 관계,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사람, 이 사람의 둘 이상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적인 관계, 요거를 우리는 사회학에서는 상호작용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문방송학에서는 사람과 메시지 간에 일어나는 일련의 절차적인 과정들, 이것을 우리는 상호작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컴퓨터의 소통이라는 교과목, HCI라고 했죠. 여기에서 정의를 내리는 상호작용은 무엇이냐? 디지털 기기와 사람 간에 발생하는 일련의 작용, 반작용의 절차, 이것을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가 일 처리를 해나가면서 반응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반응에 사용자가 또다시 반응하는 과정, 이런 순환적인 과정들을 우리는 상호작용으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한 바에 따르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를 디지털 시스템에 전달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지요. 그래서 상호작용과 인터페이스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 장치를 매개로 해서 컴퓨터와 사람이 주고받는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상호작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컴퓨터의 입력장치, 출력장치 등과 같이 사람과 컴퓨터가 접촉하는 그러한 장치들, 또는 그 장치들에 표현된 정보들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디지털 시스템 또는 컴퓨터에 부착된 장치, 인터페이스 장치라고 했죠. 이러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를 컴퓨터에 전달을 하게 된다라고 했고, 이 전달된 의사에 따라서 작용, 반작용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장치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표명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명 단계는 컴퓨터 외부에 부착된 인터페이스 장치를 가지고 사용자가 자신의 목표, 추상적인 목표겠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목표를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정보로 표현해 주는 과정들, 이런 과정을 우리는 표명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터페이스 장치에 의해서 나의 의사가 어떤 의사야 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 내부에 전달을 해주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전달은 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을 어떤 처리 과정에는 아직 돌입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표명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인터페이스 장치로부터 받은 정보, 이런 정보를 이제 시스템 처리 장치로 변환을 해야지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스템의 처리 장치로 변환해 주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표명 단계 다음에 일어나는 변환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환 단계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정보, 사용자의 의사, 이것을 처리 장치로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겠죠. 이런 처리가 완료되게 되면은 사용자에게 이제 또다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명령하신 내용을 임무 완수했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해주면서 이 내용을 디스플레이 장치가 됐건 음성이 됐건 뭐 다른 출력 도구로 변환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표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반응, 즉 사용자의 명령에 따른 시스템의 응답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장치 중에서 출력 도구로 전환해 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는 표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평가 단계라고 하는 것은 출력 도구에 나타난 정보들, 모니터가 됐건 스피커가 됐건 이런 출력 도구에 나타난 정보를 사용자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내가 표명 단계에서 가지고 있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결과가 표현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결과는 이런 내용이 아닌데 엉뚱한 내용이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평가 단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4가지 단계가 절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표명 단계, 변환 단계, 표현 단계, 평가 단계. 이 4가지 중에서 표명 단계와 평가 단계는 컴퓨터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변환 단계와 표현 단계는 컴퓨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